난 그전까지 누구한테 재밌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 나한테 웃기는 방법을 좀 알려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네. 어렵지 않아요. 웃길 수 있는 가장 좋은 스킬은 와, 이거 너무 좋은 말인데요? 라디오를 진짜 오랫동안 하셨잖아요. 20년 했어요. 와, 사연 컨텐츠가 엄청 인기였잖아요. 막 컬투쇼, 레전드 사연 이런 모음도 너무 많죠. 지금 너무 많죠. 양이 뭐. 근데 그거를 너무 맛깔나게 재현해 주시니까 사람들의 이야기를 정말 재밌게 잘 전달해주는 사람으로 이제 느껴졌었는데, 전달자가 맞죠, 사실은.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이번에 본인의 이야기를 나누는 거잖아요. 맞아요. 내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제 좀 궁금했던 게, 꾸준히 하나의 일을 되게 오랫동안, 고마운 일이죠. 일에 대해서 어떻게 스스로 정의하시는지가 궁금했어요. 집안 형편이 별로 안 좋았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서 사남매를 키우셨는데 서울 변두리를 전전긍긍하면서 뭐 중고등학교 시절에 방황을 할 수도 있을 정도로 집안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걸 견디게 해주고 방황하지 않고 잘 해줬던, 마치 근데 나를 위해서 해주는 방송 같은 라디오.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그때 당시에 이문세 형님이 진행하던, 그게 너무 위로가 되고 너무 좋았던 거예요. 밤마다 그 라디오에 기댄 채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나도 나중에 라디오 DJ가 돼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서울예대 방송연예과에 들어갔어요. 거기 나오면은 성우가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우. 네네. 목소리가 워낙 좋으시니까. 그러니까 친구가 스펀지밥이고 바로 윗선배가 뽀로로고 막 그래. 그러고선 DJ가 됐는데 DJ 공채를 안 뽑아. DJ는 안 뽑잖아요. 그러면 이문세 형님 가수니까 가수가 돼야 되나? 가수가 되려면 어떻게 되지? 근데 대학가요제를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막 연습해갖고 딱 나갔는데 블랙아웃이 온 거야. 딱 노래 부르는데 가사하고 멜로디가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래갖고 노래도 못 불러보고 떨어졌어요. 봤더니 배우들도 DJ를 하더라. 네. 그래서 탤런트 시험을 봤어요. 결과는 떨어졌어요. 여튼간 그러고 군대를 갔어요. 제대해갖고 알바 좀 하다가 보니까는 개그맨 모집 광고가 나오는 거야. TV에서 누워있는데 저거라도 해볼까? 근데 난 그전까지 누구한테 재밌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정말요? 네, 완전 내성적이었고. 완전 타고나신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한 번도. 그래서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몰래 시험 봤어요. 2주 뒤에 합격됐다는 전화가 온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야. 우차싸도 하고 뭐 안녕하세요도 하고 그 뒤에 이제 라디오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매일매일 나는 얼마나 행복하겠어. 내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라디오를 하니까. 결국은 좋아하는 일이 원동력이 된 거네요. 그리고 그거 하고 정상을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안 있다가 또 1년도 안 돼갖고 대한민국 탑을 찍었어. 고맙죠. 전 국민이 진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그것도 오랫동안 그랬는데, 사실 이렇게 꿈을 이루면 번아웃이 올 수도 있잖아요. 좀 다른 것을 하고 싶다는 생각도 하기도 하고. 물론 나도 안 했던 건 아니에요. 사업 얘기도 있고 동업 얘기도 있고. 그래서 저 몰랐는데 사업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수두룩하게 말아먹고 그냥 하지 마세요라고 해줘가지고 너무 웃겨. 제가 접어놨거든요. 아니다, 그냥 하지 마요. 어떤 귀 얇은 시절이 있어. 맞아, 잘 될 것 같아. 맞아, 잘 될 것 같아. 이런 시기를 겪고, 시행착오를 겪고, 많은 돈을 잃어보고 많은 사람을 잃어보고, 그런 일들이 겪고 나서 보니까 결국 내가 잘하고 나를 기다리고 있고, 내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건 방송이고 공연이고, 이거를 약간 등한시했더니 마치 질투와 시기하듯이 나를 다 잡아서 다시 여기에 끌어앉혀놓고 그냥 떠들기나 하지 뭘 거기서 사업을 하고 뭘. 30대에서 시작하셔서 지금 50대시잖아요. 그럼 30대, 40대, 50대의 그 일에 대한 마음가짐이랄까, 혹은 태도랄까, 혹은 생각이 달라진 게 있었을까요? 많이 달라져요. 하고 싶었던 것을 처음 이루었을 때는 역시 내가 잘했어. 나니까 이렇게 하지. 좀 약간 다듬어지지 않는 자신감? 조심함이 없었던 시기. 열정은 막 엄청 넘치는데 약간 거칠어, 느낌이. 그때 당시에 사업도 막 같이 하고 막 그랬던 거야. 이게 내가 제일 좋아하고 하고 싶었던 건데 얘를 여기다 놔두고 여기에도 진심을 다하지 못하고 여기에도 진심을 다하지 못하고 뭐 그렇게 되는 시기. 그러고 나서 이제 아슬아슬하게 40대로 올라가. 이제 40대로 올라가면서는 좀 여유가 생겨요. 어떤 여유요? 일에 대한 여유가 생기는 거지.
안 해도 되는 걸 안 하고. 이거는 나랑 안 맞는 그렇지. 거를 이제 그러니까 사업 같은 아니까? 걸 하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내가 참 글 쓰는 걸 좋아했었지. 한동안 글을 안 썼어. 뭐해 지금 그 시간에 딴 거 하지. 생산적인 일을 하지. 속물적인 생각을 한 거지 사실. 내 스스로에 대해서. 그게 어느 순간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가정 형편상 일어나는 상황들도 꽤 있고 나는 잘 살고 있지만 내 가족들 중에 누군가가 또 힘들고 그런 것들을 겪어내다 보니까 인생이 참 허무한 인생이구나라는 걸 40대에 좀 느끼는 게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그걸 너무 많이 느꼈고 그때부터 주변 정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 어머니가 저한테 돌아가시면서 주신 선물이에요. 주변 정리. 그렇게 되면서 내가 좋아하고 잘하고 하고 싶었던 것들에 대한 집중을 하기 시작하는 시기가 됐어요. 40대가. 그러니까 시간이 바쁜데 스트레스가 없는 바쁨 있잖아요. 좋아하면서 막 이렇게 바쁜 거 있잖아. 그게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 좀 예민하고 그랬을 때 막 짜증나고 막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아무렇지 않더라고.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나비 잘한 것을 인정하면 돼. 그러면 아주 편해요. 그냥 50대 때는 조금 더 미니멀해져요. 더 여유가 생겨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 대신 중요한 건 30대를 열심히 살고 막 겪고 비워내고 40대를 또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10년을 즐기다가 50대로 넘어가야 하는 조건이 있어요. 정말 지금까지도 롱런 하시는 그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일하시면서 가장 힘들었을 때 언제셨어요?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인 것 같아요. 이 남을 재밌게 하는 일이 그래서 힘들어요. 나의 삶과 그러니까 업무가 분리하기가 참. 나는 무대에서 사람을 웃겨야 하고 라디오는 생방을 해서 또 분위기 좋게 사람들 재밌게 해야 되니까 그 시기가 제일 힘들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는 투병을 하고 있으니까 어머니가 듣고 있다는 생각으로 엄마 매일 들어 아들 방송 내가 재밌게 해주려니까 그럼 이제 또 나는 어머니 때문에라도 더 힘을 내고 다르게 그 상황을 바꾸셨네요. 그 일을 의미를 바꾸셨네요. 어머니 투병하시고 돌아가실 때까지는 내 클로징 멘트가 어머니 사랑해요 라고 끝냈어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클로징 멘트를 바꿨는데 그때 이제 어머니가 느끼게 해준 여러 가지 행복에 대한 생각이 아주 내 온몸을 감싸고 있는 것처럼 돼버려서 소중한 오늘 하루 내일로 미루지 말고 남아있는 모든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세요. 그게 클로징 멘트야 지금까지. 진짜 현명하게 하셨네요. 내가 버텨내고 했던 그런 상황들이 사실은 우리 어머니와 나의 얘기일 수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병마와 싸우고 있고 지금도 암 환자들도 라디오 방청을 많이 와요. 힘든 하루의 중에 그 2시간을 버틸 수 있게 만들어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앞으로의 방향성은 지금 어떻게 정해오고 계세요? 딱 이렇게 막 어느 정도 라디오 DJ하고 공연하고 뭐 체크 글도 쓰고 근데 이 일인 것 같아요. 이 일의 반복일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뭐 달라지겠지만 또 이루고 싶은 게 있냐라는 만약에 질문을 던진다면 건강하게 지금 일을 계속 편안하게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오히려 계획이면 계획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도 이제 지금 꿈을 이뤘어요. 어릴 때부터 갖고 있었던 내 거를 해보고 싶어서 제 브랜드를 만들고 그래서 처음에 유튜브 시작해서 저도 책 3권 썼고 나이스. 지금 이것도 이제 제가 만든 상품들이에요. 예쁘다. 다 해본 거예요. 해볼 거는. 따지고 보면 어린 나이잖아요. 30살 중반에. 그렇지. 이게 지금 한 몇 년 동안 같은 일 반복인 거예요. 저도 3, 4년 정도 되고 있는데 내가 앞으로 이거를 얼마나 할까? 4년 했다고 이제 벌써 그래요? 그러니까요. 벌써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가지고 들으면서 계속 반성을 하고 있었어요. 30 중반에 기로에 서인 앤드류에게는 어떤 조언을 해주실까? 아니 너무 잘하고 있는데 뭐 지금 생긴 대로 살면 돼요. 생긴 대로 살라. 그냥 잘생기고 못생김의 얘기가 아니라 귀가 2개잖아. 눈이 2개고. 그리고 코는 하냐 콧구멍 2개가 있잖아. 응? 그러니까 많이 들어야 돼. 충분히 많이 듣고 눈이 2개니까 많이 보고 확인하고 콧구멍 2개는 의심도 좀 해봐야 되니까. 냄새 맡아. 오, 이거 너무 좋은 내용이다. 냄새도 맡아보고 입은 하나. 말은 아껴라. 그렇게 생긴 대로 살면. 그래서 생긴 대로 살라고. 와, 이거 너무 좋은 말인데요? 생긴 대로 살면 돼. 많이 보고 많이 듣고 많이 의심하고 대신 말은 좀 조심해라. 말은 좀. 맞네요. 말하는 직업이잖아요. 저도 사실 말하는 직업이고. 그러니까 나는 돈을 받은 만큼 일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굳이 내가 페이를 받지 않은 대화에서 이것도 되게 현명하네요. 이거 굉장히 현명한. 내가 굳이 돈을 안 받는 데 가서. 근데 누가 물어보면 그때서 한 번씩 얘기하는 거야. 그럼요. 조언을 구할 때 그때도 한 번 더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해줄까 말까도 얘기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 실없이 웃기고 싶을 때는 그럴 때는 그냥 툭툭 던지는 거지. 그 대신 남을 깎아내리는 건 안 하고 나한테 웃기는 방법을 좀 알려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네. 어렵지 않아요. 많이 들어야 돼. 옆에 있는 사람들 얘기를 계속 들어 이렇게. 이게 듣고 있다가 아까 얘가 이런 얘기 했었는데 하면서 그 얘기를 다시 꺼내는 거야. 버무려갖고 툭 던지는 거야. 그게 제일 좋은 웃길 수 있는 가장 좋은 스킬은 경청이에요. 경청. 그리고 기억하고 있다가 한 번 더 꺼내고 그 사람들이 까먹을 때쯤 한 번 더 꺼내고 이게 아주 좋은 하이 퀄리티 스킬이야. 반복. 이게 진짜 인생의 꿀팁. 이걸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많이 듣고 많이 보고 많이 의심하고 덜 말하고 상대방의 얘기를 경청해서 반복해주고 이거면 다 되는 거네요. 그러면 저도 롱런 할 수 있나요? 아, 그럼요. 충분히.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지금 하는 일들을 반복되더라도 이걸 반복해서 꾸준히 할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내가 뭘 해주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어릴 적부터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좋아서 하신 일을 지금까지 하고 계신 그런 거죠. 그런 거죠. 그리고 또 해주고 싶은 얘기 중에 이거 있어요. 이게 어머니 돌아가시고 내가 느낀 여러 가지 문장 중에 하나인데 가슴에 새기고 살면서 되게 진짜 많이 편해진 문장이에요. 남들은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다. 진짜 관심이 없어요. 나는 관심이 없잖아요. 당신한테. 없으세요? 되게 섭섭한데. 그렇게 팬이라고 옆에서. 근데 진짜 다들 살기 바쁘지. 네네. 남들은 아무도 나한테 관심이 없다. 이렇게 돌려서 얘기해보면 그러니 나라도 나한테 관심을 갖자가 되는 거예요. 과연 나는 뭘 좋아하고 나는 뭘 하면 행복하고 뭐 할 때 즐거운지를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아유, 내 주제에 무슨 행복이야. 이번 생에 끝났어요. 그러면서 우리 아들이나 우리 자식들이나 우리 가족들만 행복하면 되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행복이란 감정은 느낄 수 있는 감정 중에 가장 전도율이 빠른 감정이래요. 내가 만약 행복하다고 느끼잖아? 그러면 옆에 최대 100명도 순식간에 행복하게 할 수 있대요. 전염성이 엄청난 감정이에요. 제일 빠르고 제일 멀리 퍼져나간대. 그러니까 아유 우리 가족 먼저 행복하게 그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지. 나의 행복을 먼저 나를 먼저 안아주라는 거지. 행복해지려면 외로움을 즐길 줄 알아야 돼. 우리가 사랑하고 연인끼리 좋아해도 안 외로울 것 같지만 그 연애 중에도 외로워요. 그 혼자 있는 시간도 잘 견뎌야지 그 외로움을 즐겨야지 그 사랑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결국은 내가 나를 책임져야 되니까 끌고 가야 되니까 그럼 그런 사람들이 단단해요. 사람이 가정도 잘 지켜내고 혼자 잘 있는 사람들이 있어. 사실 그게 자기 탐색의 시간이거든요. 진짜 소중한 시간이거든. 혼자 있는 시간이. 혼자 있는 거 못 견디는 사람도 있어. 맞아요. 계속 사람들이랑 붙어 있어야 되고. 그러면 절대 자기를 못 찾아요. 오늘 많은 꿀팁을 전수해 주셨네요. 아유. 저희 그림루톡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 숲은 아니지만 피톤치드 향이 막 나는 것 같고 그러네. 열심히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열심히 따라서 오래오래 해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잘해 먹어야 돼 우리가. 앞으로 또 더 오래오래 활동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여기까지.